안녕하세요. 오늘은 샘 알트먼이라는 인물, 그 기술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랑 위키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초기 창업했던 루프부터 지금의 오픈 AI까지 그 행적을 보면서 뭔가 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특히 그 초기 스타트업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금의 인공지능 분야, 거물이 되기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오픈 AI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 발전 속도나 뭐 그 중심에 있는 인물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어디부터 가볼까요? 역시 루프인가요? 아무래도 그게 시작이니까요. 스탠포드를 중퇴하고 19살에 친구들이랑 같이 위치 기반 소셜 앱 루프를 공동 창업했죠. 샘 알트먼이 CEO였고요. 네, 맞아요. 그 당시로서는 꽤 앞서 나간 아이디어였죠. Y 컴비네이터 같은 곳에서 초기 투자도 유치했고요. 총 투자 유치액이 3천만 달러가 넘었으니까 작진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아주 큰 성공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2012년에 그린다시라는 회사에 4,340만 달러에 매각됐으니까요. 투자금을 생각하면 막 대박 이런 느낌은 아니었죠.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때 이미 개인정보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아, 맞다. 그 SMS 초대 문제요. 사용자 동의 없이 막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한테 초대 메시지 보내고 그랬던 거. 네, 바로 그거죠. 어쩌면 이런 초기 경험이 나중에 월드코인 같은 프로젝트의 프라이버시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줬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긴 실트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배움이 있었겠네요. 그 후에 Y 컴비네이터로 간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행보였을까요? 루프 경험이 발판이 됐다고 봐야 하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Y 컴비네이터 파트너로 또 나중엔 사상까지 역임하면서요. 에어비앤비, 스트라이프. 와, 정말 굵직한 기업들을 키워냈잖아요. 네네, 유니콘 기업들이죠. 이때 실리콘밸리 내에서 샘 알트먼의 영향력이나 네트워크가 정말 확 커졌다고 봐야죠. 창업과 경험에 투자자 안목까지 더해진 시기. 그리고 이 기반 위에서 2015년에 이제 오픈 AI를 공동 설립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의 미래를 좀 고민하면서. 아, 맞아요. 처음에는 비영리 연구소였잖아요.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안전한 AI 개발. 목표도 되게 거창했고 일론 머스크도 같이 있었고요. 네, 그 초기 동기가 상당히 중요했죠. AI 안전성, 인류 전체의 이익, 그리고 실존적 위험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00억 달러 이상 투자받은 영리 기업이 됐잖아요. 이 변화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엄청난 변화인데. 바로 그 지점이 논란의 핵심 중 하나예요. 초기에 내세웠던 어떤 순수한 연구 지향적인 비영리 모델에서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거대 언어 모델, LLM 개발을 위해서 영리 구조로 전환한 거니까요. 하긴 GPT-4나 또 최근에 소라 같은 거 보면 정말 돈이 많이 들긴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오려면 투자가 필수적이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초기의 이상이었던 AI 안전성이나 개방성에 대한 의문도 같이 커지는 거죠. GPT-4 이후로는 기술 내용을 공개 안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네, 대표적인 사례죠. 소라는 진짜 타일러 페리 감독이 8억 달러짜리 스튜디오 확장 계획을 보류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 현기증 날 정도죠. 이런 빠른 발전 속에서 작년 11월에는 또 그 갑작스러운 해고랑 복귀 사건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죠. 그건 정말 뭐였을까요? 오픈 AI 내부의 어떤 갈등이 표출된 건가요? 네, 그 사건이 오픈 AI의 좀 복잡한 지배 구조, 그러니까 비영리 이사회가 영리 법인을 통제하는 구조랑요, 샘 알트먼의 리더십 스타일, 또 AI 개발 방향성에 대한 내부 이견 같은 것들이 막 얽혀서 터져 나온 거라고 봐야겠죠. 결국 알트먼이 돌아오긴 했지만 AI 기술의 통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큰 질문을 던진 사건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개인 프로젝트인 월드코인, 이것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아, 네, 월드코인. 홍채 인식으로 신원을 인증하고 암호화폐를 준다는 건데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신선하잖아요. 네, 아이디어는 그런데 이게 케냐나 스페인 여러 나라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막 조사를 받거나 중단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유럽의 GDPR 규정 준수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생체 정보를 그렇게 대규모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법적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성이 동시에 보이는 사례네요. 그렇죠. 샘 알트먼이라는 인물 자체가 좀 여러 면모를 가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UBI, 그러니까 기본소득 지지하고 또 종말 대비하는 프레퍼 성향도 있다고 하고요. 아, 프레퍼요? 그것도 좀 특이하네요. 최근에 결혼하고 아들도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개인적인 소식도 있었고 근데 또 동시에 가족,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소송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본인은 부인했지만요. 와, 정말 다층적인 인물이네요. 위치 공유 앱 창업가에서 시작해서 AI 시대를 이끄는 중심 인물이 되기까지. 진짜 드라마틱한 여정이에요. 네, 그가 거쳐온 기술들을 보면 재밌어요. 위치 정보, 소셜 네트워크,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지금의 생성형 AI, 생체 인식까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게요. 루프 시절의 경험이 현재 오픈 AI나 월드코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사회랑 부딪히고 때로는 논란을 만들면서 발전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모든 기술 발전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샘 알트먼과 오픈 AI는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AI,
그리고 실존적 위험 관리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복잡한 지배 구조나 투명성 문제, 또 월드코인 같은 논란들을 보면요. 과연 이 강력한 AI 기술의 미래, 그 통제권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맡겨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